워페어도 복돌이들이 너무 풀려서 상영관 확보가 쉽지 않군요라고 하는데 이게 저 얘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관통해 주셨어. 제가 저 얘기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워페어가 해외에는 무려 1년 4개월 전에 개봉한 작품이에요. 그게 지금 수입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영화는 상영관에 잘 안 걸어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화야말로 극장에서 봐야 돼요. 그게 너무 슬픈 현실이야. 이 복돌이들 때문에 극장 정품 유저들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이 답답한 현실 먼저 말을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극장에서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영화는 눈보다 귀가 힘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끝났는데 조금 전까지 들리던 총성과 폭발음 그리고 비명소리가 계속 귀에 남아있는 영화입니다.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전작인 11호 분열의 시대를 보면서도 후반부 시가지전 연출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영화에서 군사 자문을 맡았던 실제 네이비실 출신 레이 멘도사가 이번에는 아예 알렉스 가랜드와 공동 각본, 공동 연출까지 맡았다라고 하니까 보기 전에는 전투 장면 하나는 끝내주겠구나, 요 정도의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고 나니까 조금 다른 의미에서 대단한 영화더라고요. 전쟁을 얼마나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냐보다 전장에 있는 사람에게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는가, 여기에 거의 모든 걸 쏟아붓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어쩌면 이 영화가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고생하고 다치고 두려워하고 희생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우선 스포일러 없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2006년 이라크 라마디, 미 해군 네이비실 대원들이 미군의 이동 경로를 엄호하기 위한 감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라크 현지의 한 주택을 점거하고 그곳을 감시 거점으로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조용한 임무처럼 보이는데요. 이들의 위치가 노출되면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게 되고 평범한 집 한 채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과연 이들은 부상당한 동료들과 함께 전원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 워페어입니다. 카깡님이 고증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영화 완전 취향이실 것 같습니다. 메가박스 전용 상영되고 있는 워페어, 시간 나실 때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카깡님이 맨날 총기 다루는 영화 보면은 뭐 총기가 뭐 어떻고 모델이 어떻고 파지법이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전 쥐뿔 모르지만 딱 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진짜 공들여서 고증했구나,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15세 관람가긴 한데 사체까지도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상 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다 나오거든요. 15세 관람가긴 하지만 따님과 보시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가족 관람 비추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블랙호크 다운보다 현실성만 따지면 훨씬 더 고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니까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신 뒤에 다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이야기부터 할 텐데요. 왜 그냥 워가 아니라 워페어일까요? 둘 다 우리말로 옮기면은 뭐 전쟁이라는 말과 연관이 되지만 뉘앙스에는 조금 차이가 있죠. 워가 국가와 국가, 세력과 세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개념의 전쟁이라면은 워페어는 전쟁을 수행하는 행위와 방식, 그러니까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과정에 가까운 말입니다. 저는 제목부터 이 영화가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에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왜 시작됐는지, 미국은 왜 이라크에 들어갔는지, 이 작전이 어떤 정치적 맥락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옳고 그른지 이 영화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큰 개념인 워는 화면 밖으로 밀어놓고 그 안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영화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전쟁을 하는 행위에 대한 영화인 거죠. 영화의 이런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치가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건의 대부분이 집 한 채와 그 앞에 골목에서 벌어지는데요. 상대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총을 쏘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도시 전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관객은 알
수가 없어요. 재밌는 게 관객에게 주어지는 정보와 대원들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거의 똑같습니다. 보통 이런 액션 영화들을 보면은 관객이 주인공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어디에 적이 숨어 있고 저 골목에서 누가 접근해 오고 있고 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주인공만 모르니까 그걸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생기는 형식인 거죠. 그런데 워페어는 반대입니다. 화면 속에 있는 군인들도 모르고 관객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갑자기 들려오는 총성 한 발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목만 보면은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부터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데 현대전을 가장 인상적으로 구현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야말로 격전지 한가운데에 관객을 앉혀놓고 자 여기서 이제 같이 버텨보세요 라고 방치해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제한된 정보 대신에 전장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솔직히 이 영화는 사운드가 반 이상을 한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 바로 옆에서 쏘고 있는 아군의 총, 무전, 폭발, 다급한 명령, 사람들의 비명소리, 정말 수많은 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보통 액션 영화에서의 이런 총성이나 폭발음 같은 것들은 쾌감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이 되잖아요. 총소리가 크게 들리고 음악이 웅장해지면은 관객들도 뭔가 도파민이 돌면서 신나는 그런 식인데 워페어는 이걸 또 정반대로 씁니다. 총성이 커질수록 와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씨 또 뭐가 터지는 거야 라는 불안감부터 들고요. 게다가 이 영화는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한 영화 음악이 없습니다. 알렉스 가랜드는 음악을 넣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운드 팀은 실제 총성과 탄착음을 만들기 위해서 체코의 사격장에서 실탄을 사용해서 직접 사격하면서 소리를 수집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사운드 팀 역시 폭발 이후의 청각 경험을 각각의 인물마다의 위치와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설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발을 맞은 사람들이 듣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워페어를 귀로 체험하는 영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장면이 오프닝인데요. 영화가 시작하면 대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굉장히 선정적인 에어로빅복을 입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영상을 봅니다. 대원들이 그걸 보면서 환호하고 웃고 춤추고 히덕거립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죠. 아니 전쟁 영화라고 해서 왔는데 왜 하필 이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지? 그런데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오히려 이 장면이 영화 전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레이 멘도사는 당시 대원들이 출동 전에 이런 영상들을 함께 보는 것이 일종의 의식처럼 굳어져 있었고 이 장면을 통해서 당시 자신들이 얼마나 젊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영화가 어쩌면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 속에서 고생하고 희생되는 젊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화 내내 전쟁 영웅으로 그려지지 않거든요. 야한 영상을 보면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모이면 시끄럽게 떠들고 서로 놀리고 웃고 그냥 평범한 젊은 남자들이에요. 국가, 정치, 명분, 역사, 승리 우리는 이런 거대한 단어들로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총알을 맞고 폭발에 날아가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건 결국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조금 전까지 선정적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히덕거리던 청년들이 몇 시간 뒤에는 피투성이가 돼서 울고 있고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 초반의 웃음소리와 후반부의 비명소리가 묘하게 하나로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대비가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특수부대원을 묘사하는 방식도 이것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네이비실 대원이라고 하면은 뭔가 초인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워페어는 그런 환상을 계속 깨버립니다. 물론 이들은 엄청나게 훈련된 군인들이죠. 그런데 폭발 충격으로 뇌가 흔들리고 눈앞에서 동료들의 몸이 터져나가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혼란에 빠집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에릭 역시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통제해보려고 하지만 충격이 누적되면서 점점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결국 다른 대원들이 들어와서 상황을 다시 정리하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윤가님도 인간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시 네이비실은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로 만들면은 쉽거든요. 근데 오히려 네이비실조차도 이렇다에 가깝게 만들어놨어요. 아무리 강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도 고통과 공포, 충격 앞에서는 결국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조셉 퀸이 연기하는 샘이라는 인물입니다. 와 정말 보다가 저 배우 목 괜찮나? 성대 괜찮나?
싶을 정도였어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뒤에 비명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르는데 보통 영화 속 특수부대원들은 총에 맞아도 막 이를 악물면서 난 괜찮아 막 이렇게 버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멋을 부리지 않습니다. 정말 아프면은 소리를 지르고 무서우면 당황하고 총격을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샘은 거의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계속 비명을 지르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이제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듣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불편함 때문에 이 사람이 입은 부상이 액션 영화 속의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의 몸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집니다. 영화는 이들을 두고 뭐 누가 더 용감하다, 누가 더 군인답다 뭐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옥에 던져줘도 사람마다 공포와 충격에 반응하는 방식은 전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조금 이상한 생각 하나가 듭니다. 총알이 엄청나게 날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부상들은 총알보다는 뭐 수류탄, IED 같은 폭발물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총에 맞아서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제 기억에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한 번도 그냥 다리 같은 데 맞아가지고 쩔뚝거리는 그 정도고 그 수많은 총알이 쏟아지는데 총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대원들도 적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총성이 들리면은 대략 그냥 그 방향을 향해서 사격합니다. 상대가 맞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고요. 대체 무엇을 향해서 저렇게 많은 총알을 쏘는 걸까라는 질문이 어느 순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걸까라는 질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영화 역시 그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 이 군인들에게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전우를 살리는 것, 그리고 자기도 살아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방식 자체가 중요해집니다. 영화의 첫머리부터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라고 밝히죠. 레이 멘도사와 알렉스 가랜드는 당시 대원들의 기억을 하나씩 모으고 서로 맞춰가면서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멘도사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적인 원칙은 누군가의 기억에 없는 일을 영화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 넣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실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코스모 자위스가 연기한 실제 엘리엇 밀러는 이날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한쪽 다리를 잃었으며 외상형 뇌손상으로 당시의 기억과 언어 능력에도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레이 멘도사는 엘리엇이 잃어버린 하루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료들의 기억을 모아서 영화로 복원하고 싶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기억을 충실하게 복원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기억인 건가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영화가 복원하는 기억의 중심에는 미군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집은 미군의 집이 아니잖아요. 원래 평범한 이라크 민간인 가족이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장한 외국 군인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옵니다. 가족들은 그냥 편하게 자고 있다가 아닌 밤중에 갑자기 한 방에 모여 있어야 되고 잠시 뒤에는 자기 집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폭탄이 터지고 벽이 무너지고 결국 자신들이 살던 공간이 폐허가 돼버리죠. 미군 대원들에게는 살아서 빠져나가야 하는 지옥 같은 몇 시간이었지만 그 가족에게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삶의 공간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하루인 거죠. 젊은 미군들도 결국 전쟁의 피해자다라는 이야기만 강조하다 보면은 자칫 그 전쟁이 벌어진 땅에서 살아가던 민간인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가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를 영화가 완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대원들이 철수하려는 순간 이라크 가족의 여성이 계속 묻습니다. 대체 왜? 영화 내내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까? 무전이 쉴 새 없이 오가고 군사 용어가 끝없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말을 다 합쳐도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저 한 단어인 겁니다. 왜 우리 집이어야 했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당신들은 여기로 왔냐?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하는가? 저는 그 한마디가 이라크 가족이 미군에게 던지는 질문이면서 이 광경을 보고 난 관객이 전쟁 자체를 향해 던지는 질문처럼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모든 대원들이 다 빠져나간 뒤의 거리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총성, 폭발음, 무전, 비명으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조용해져요. 먼지만 날립니다. 집은 망가졌고 거리는 전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이 난리가 지나가고 결국 남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캐릭터의 서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정 인물에게 감정을 쌓아가는 전통적인 전쟁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상당히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부상자로 옮기고 지원 병력을 기다리고 다시 이동하려고 시도하는 과정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승전결이나 클라이맥스를 기대하신다면 다소 단조롭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운드! 이건 최고의 장점인 동시에 명확한 진입 장벽입니다. 큰 소리에 예민하시거나 지속적인 비명과 전투 소음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분이라면 상당히 힘든 관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까지도 이 영화가 만들어내는 체험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편안하게 구경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워페어는 현대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영화로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현대전이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복원하는데 모든 것을 걸어버린 영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전쟁의 비극은 누가 이기고 졌냐 보다는 조금 전까지 저렇게 웃던 사람들이 왜 여기서 피를 흘리고 있어야 되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반대편에는 자기 집을 빼앗기고 폐허가 된 공간 앞에서 왜? 라고 묻는 이라크 가족이 있습니다. 결국 거대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결과를 몸으로 받아내는 것은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족 하나만 붙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내에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8월 5일, 워페어가 8월 19일에 개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름 극장가에는 묘하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죽도록 고생하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연달아 걸리게 됐습니다. 오디세우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이비실입니다. 집에 가는 게 참 힘든 극장가네요. 여러분들은 워페어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도 남겨주세요.